안녕하세요. 12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 2주 동안 CNN을 배웠습니다. 합성곱, 풀링, 패딩부터 전이학습, 시각화, 데이터 증강까지. CNN은 이미지라는 공간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이었죠.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신경망을 배웁니다. RNN 순환 신경망입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CNN이 이미지의 공간 패턴을 다뤘다면 RNN은 텍스트, 시계열 같은 순차 데이터의 시간 패턴을 다룹니다. 오늘은 RNN의 기본 구조와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극복한 LSTM과 GRU를 배운 다음 파이토치로 IMDb 영화 리뷰 감성 분류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순차 데이터의 특성과 RNN의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왜 MLP나 CNN으로는 순차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없는지, RNN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RNN의 구조와 기울기 소실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NN이 어떻게 기억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긴 시퀀스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합니다. 셋째, LSTM과 GRU의 게이트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삭제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GRU는 이걸 어떻게 단순화했는지 배웁니다. 넷째, 파이토치로 IMDb 감성 분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하는 실전 모델을 직접 코드로 만들어 봅니다. 파트 1. 순차 데이터와 RNN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려는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기존의 MLP나 CNN으로는 부족한지 이해합시다. 순차 데이터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정보가 손실되는 데이터예요. 대표적인 예를 3가지 봅시다. 첫째, 시계열 데이터. 주가가 100, 102, 98, 105로 변할 때 이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다시 올랐다는 정보가 담겨 있죠. 이걸 섞어서 98, 105, 100, 102로 바꾸면 전혀 다른 패턴이 됩니다. 온도 변화, 심전도 신호, 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텍스트 데이터. 나는 학교에 간다 와 간다, 학교에 나는. 같은 단어들이지만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어색해지죠.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가 의미를 결정합니다. 셋째, 음성 데이터. 음파의 시간적 변화 패턴이 곧 소리의 의미입니다. 시간 순서를 뒤집으면 전혀 다른 소리가 되겠죠. 이 모든 데이터의 핵심 특징은 이전 정보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가 예측을 하려면 과거의 가격 변화를 알아야 하고,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면 앞에 나온 단어들을 알아야 하고, 음성을 인식하려면 이전 음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MLP나 CNN으로는 왜 안 될까요? MLP는 각 입력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전 데이터의 기억이 없어요. CNN은 공간적 지역 패턴을 잡는 데는 뛰어나지만 긴 시간에 걸친 의존 관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RNN이에요. CNN과 RNN을 나란히 비교해 봅시다. CNN은 공간 패턴을 처리합니다. 이미지에서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고 필터가 공간을 슬라이딩하면서 위치 불변적 특징을 잡아냈죠. 10주차에서 배운 합성곱 연산이 핵심이었습니다. RNN은 시간 패턴을 처리합니다. 순서가 있는 연속 데이터를 다루고 과거 정보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의존 관계를 포착합니다. 타임스텝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은닉 상태라는 것으로 기억을 유지해요. 적합한 데이터도 다릅니다. CNN은 이미지, 영상 프레임 같은 공간적 구조가 있는 데이터, RNN은 텍스트, 시계열, 음성 같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둘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비디오를 처리할 때는 CNN으로 각 프레임의 특징을 추출하고 RNN으로 프레임 간의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는 식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RNN 자체에 집중합시다. Part 2. RNN입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 순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억을 유지하는지 자세히 봅시다. RNN의 핵심은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H 밑줄 T라고 표기해요. 수식을 봅시다. H 밑줄 T라고 표기해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는, 간 사람의 간섭 없이 다른 사람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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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플러스 W 밑줄 T, H 밑줄 T라고 피, Y 밑줄 T라고 피, 다른 사람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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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다른 사람의 고 Y치 밑줄 T라고 피 밑줄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H 밑줄 T는 현재 시점 T에서의 은닉 상태입니다. 현재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 밑줄 T는 현재 시점의 입력입니다. 텍스트라면 현재 단어, 시계열이라면 현재 시점의 값. H 밑줄 T는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입니다. 이전까지의 기억이에요.
즉 현재 기억은 F 이전 기억 플러스 현재 입력. 이전 기억과 현재 입력을 결합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RNN의 본질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문장을 읽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를 왼쪽부터 읽습니다. 나는 을 읽으면 머릿속에 주어가 나 라는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게 H1이에요. 학교에 를 읽으면 기존 기억 주어가 나에 새 정보, 장소가 학교를 더합니다. H2는 나는 학교에 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간다를 읽으면 H3에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전체 문장 정보가 압축됩니다. 이처럼 은닉 상태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정보를 요약합니다. 마지막 은닉 상태 H 밑줄 T가 전체 시퀀스의 표현,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보이시나요? 출력 H 밑줄 T, 다시 다음 시점의 입력 H 밑줄 T1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순환하는 구조예요. RNN의 순환 구조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타임 스텝별로 펼쳐서 봅시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세요. 시점 1에서 X1을 입력하면 RNN이 H1을 만들고 Y1을 출력합니다. 시점 1에서 X2를 입력하면 H1과 X2를 받아서 H2를 만들고 Y2를 출력합니다. 시점 3에서 X3를 입력하면 H2와 X3를 받아서 H3를 만들고 Y3를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T까지 계속됩니다. 펼쳐놓으면 일반 신경망과 비슷하게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가중치 W를 공유합니다. W 밑줄 XH, W 밑줄 HH, W 밑줄 H, Y가 시점 1에서도, 시점 2에서도, 시점 T에서도 전부 같은 값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퀀스 길이에 상관없이 파라미터 수가 고정됩니다. 문장이 10단어든 1000단어든 파라미터 수가 같아요. 매우 효율적이죠? 이건 CNN의 가중치 공유와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CNN은 같은 필터를 공간적으로 공유했고 RNN은 같은 가중치를 시간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RNN은 입력과 출력의 형태에 따라 여러 구조로 사용됩니다. 첫째, one-to-many. 하나의 입력에서 여러 개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미지 캡셔닝이에요. 사진 한 장을 넣으면 고양이가 소파 위에 앉아있다 같은 문장을 단어별로 생성합니다. 둘째, many-to-one. 여러 입력에서 하나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오늘 실습할 감성 분석이 이 구조예요. 문장 전체를 읽고 마지막에 긍정 또는 부정 하나를 출력합니다. 마지막 은닉 상태 H 밑줄 T에 전체 문장 정보가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분류하면 됩니다. 셋째, many to many. 여러 입력에서 여러 출력을 생성합니다. 기계 번역이 대표적이에요. 영어 문장을 전부 읽은 다음 한국어 문장을 단어별로 출력합니다. 입력 길이와 출력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넷째, many to many. 동기식. 입력마다 출력이 하나씩 나옵니다. 개체명 인식이나 품사 태깅에서 사용해요. 각 단어마다 이건 명사, 이건 동사 하고 태그를 붙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현할 IMDb 감성 분류는 many to one 구조입니다. 문장 전체를 읽고 마지막에 분류하는 거예요. RNN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긴 시퀀스에서 먼 과거의 정보를 잊어버려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원게임을 아시나요? 10명이 한 줄로 서서 첫 번째 사람이 메시지를 귓속말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에게, 세 번째가 네 번째에게.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원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계속 변형되고 소실되니까요. RNN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닉 상태가 H1 오른쪽 화살표, H2 오른쪽 화살표, H3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H 밑줄 T로 전달되면서 조기 정보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 봅시다. 9주차에서 역전파를 배웠죠. 연쇄 법칙으로 기울기를 곱해 나간다고. RNN에서 역전파할 때 기울기는 W 곱하기 베이스를 반복해서 곱합니다. 이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20번 곱하면 0.12, 50번 곱하면 0.005. 기울기가 거의 0이 됩니다. 이게 기울기 소실이에요. 반대로 1보다 크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건 기울기 폭발이에요. 실제 예시를 봅시다.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고 대학은 미국에서 다녔지만 결국 돌아와서 지금은 밑줄 어를 유창하게 한다. 정답은 프랑스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라는 정보가 너무 먼 과거에 있어요. 기본 RNN은 이렇게 긴 의존 관계를 학습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LSTM입니다. Part 3, LSTM입니다. Long Short Term Memory. 장단기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장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신경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1997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RNN의 가장 중요한 변형입니다. LSTM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본 RNN의 셀 상태와 3개의 게이트를 추가한 것입니다. 기본 RNN은 은닉 상태 H 밑줄 T 하나로 기억을 관리했죠. LSTM은 여기에 셀 상태,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C 밑줄 T라고 표기해요. 셀 상태를 비유하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물건이 쭉 이동하잖아요. 중간에 큰 변형 없이 정보가 쭉 흘러갈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예요. 기본 RNN에서는 정보가 H 밑줄 T를 통해 전달되면서 매번 탄 활성화 함수를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계속 변형되고 소실됐죠. 셀 상태는 정보를 거의 변형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만 있지 활성화 함수를 매번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셀 상태에 어떤 정보를 넣고 빼는지 어떻게 제어할까요? 바로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게이트는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0이면 전혀 통과 안 시킨다. 1이면 완전히 통과시킨다.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열면 물이 흐르고 닫으면 막히고. LSTM에는 3가지 게이트가 있습니다. 삭제 게이트, forget 게이트. 이전 기억에서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F 밑줄 T는 W 밑줄 F, H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F. 입력 게이트, 인풋 게이트. 새로운 정보 중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합니다. I 밑줄 T는 W 밑줄 I, W 밑줄 T1, X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I. 출력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기억 중 무엇을 출력할지 결정합니다. O 밑줄 T는 W 밑줄 O, W 밑줄 T1, X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O. 각각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봅시다. 삭제 게이트는 이전 기억에서 무엇을 버릴까를 결정합니다. 수식을 봅시다. F 밑줄 T는 W 밑줄 F, 톨 T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F. 이전 응익 상태 H 밑줄 T1과 현재 입력 X 밑줄 T를 받아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킵니다. 출력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F 밑줄 T가 1에 가까우면 이전 정보를 완전히 유지합니다. F 밑줄 T가 0에 가까우면 이전 정보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노트 정리와 같습니다. 시험이 끝난 과목의 노트는 버리잖아요. 새 학기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를 삭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C 밑줄 T는 F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1 플러스 이전 셀 상태에 F 밑줄 T를 원소별로 곱합니다. F 밑줄 T가 0인 부분은 셀 상태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되는 거예요. 언어 모델에서의 예시를 봅시다. 그 소녀는 이라는 문장을 처리할 때 그 소녀는 글 처리하면 주어가 남성이라는 정보가 셀 상태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 나오면 문맥이 전환됩니다. 이때 삭제 게이트가 남성이라는 정보를 삭제하고 뒤에서 입력 게이트가 여성이라는 새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처럼 삭제 게이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 중 무엇을 기억할까를 결정합니다. 수식이 2개입니다. I 밑줄 T는 W 밑줄 I, 새로운 성이란 H 밑줄 T1, X 밑줄 T 밑줄 I, C 밑줄 T는 탄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죠. H 밑줄 C, 새로운 성이란 H 밑줄 C, I 밑줄 T는 얼마나 저장할지, 즉 저장 비율입니다. 0에서 1 사이. C 밑줄 T는 무엇을 저장할지 새로운 후보 기억입니다. -1에서 1 사이. 탄니까요. 이 둘을 곱해서 새로 추가할 정보를 만듭니다. I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 그리고 셀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C 밑줄 T는 F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1 플러스 I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 이 수식이 LSTM의 핵심이에요. 풀었으면 새로운 기억는 이전 기억 곱하기 삭제 비율 플러스 새 정보 곱하기 저장 비율. 비율을 들어볼게요. 공부 노트 업데이트입니다. 기존 노트에 파이썬 문법 미적분 0단어가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서 삭제 게이트가 미적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입력 게이트가 딥러닝 기초를 새로 추가합니다. 업데이트된 노트, 파이썬 문법, 0단어, 딥러닝 기초. 이렇게 불필요한 건 버리고 새로운 건 추가하면서 기억을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 RNN은 이런 선택적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매 시점마다 전체 은닉 상태가 통째로 덮어서졌거든요. LSTM은 게이트를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억할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게이트는 기억 중 무엇을 출력할까를 결정합니다.
수식을 봅시다. O 밑줄 T는 W 밑줄 O, 도욱 H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O H 밑줄 T는 O 밑줄 T 곱하기 탄 H, C 밑줄 T. 셀 상태 C 밑줄 T를 탄 H로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로 정규화하고 출력 게이트 O 밑줄 T를 곱합니다. 결과가 현재 시점의 은닉 상태 H 밑줄 T예요. 모든 기억을 다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셀 상태에 주어가 여성, 장소가 파리, 시제가 과거라는 여러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다음 단어가 동사의 성변화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력 게이트가 주어 성별 정보만 출력하고 나머지는 숨깁니다. LSTM의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합시다. 1단계 삭제 게이트, 뭘 버릴까? F 밑줄 T로 이전 셀 상태를 필터링. 2단계 입력 게이트, 뭘 기억할까? I 밑줄 T와 C 밑줄 T로 새 정보 추가. 3단계 셀 상태 업데이트, C 밑줄 T는 F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1 플러스 I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 4단계 출력 게이트, 뭘 출력할까? O 밑줄 T로 필요한 정보만 출력. H 밑줄 T 생성. 셀 상태 C 밑줄 T는 장기 기억으로 내부적으로만 유지됩니다. 은닉 상태 H 밑줄 T는 단기 기억이자 출력으로 외부로 전달됩니다. 이 게이트 메커니즘 덕분에 LSTM은 수백 타임 스텝에 걸친 장기 의존 관계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4. GRU입니다. Gated Recurrent Unit. LSTM이 좀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GRU는 LSTM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단순화한 모델이에요. GRU는 LSTM을 2개 게이트로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2014년에 초등이 제안했어요. LSTM은 3개 게이트, 삭제, 입력, 출력과 2개 상태, 셀 상태, 은닉 상태가 있었죠. GRU는 2개 게이트, 업데이트, 리셋과 1개 상태, 은닉 상태만로 줄였습니다. 셀 상태가 없어요. 수식을 봅시다. 업데이트 게이트, Z 밑줄 T는 W 밑줄 Z, 두응 H 밑줄 T1, X 밑줄 T, 이전 기억을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LSTM의 삭제 게이트와 입력 게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리셋 게이트, R 밑줄 T는 W 밑줄 R, 2개 H 밑줄 T1, X 밑줄 T, 이전 기억을 얼마나 무시할지 결정합니다. 은닉 상태 업데이트, H 밑줄 T는 탄 H, W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1, X 밑줄 T, R 밑줄 T가 0이면 이전 기억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계산합니다. H 밑줄 T는 1 Z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1, 플러스 Z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 이 수식이 영리해요. Z 밑줄 T가 1이면 H 밑줄 T는 H 밑줄 T, 완전히 새 정보로 교체. Z 밑줄 T가 0이면 H 밑줄 T는 H 밑줄 T1, 이전 기억을 그대로 유지. 삭제와 입력을 하나의 게이트로 동시에 제어하는 거예요. 버리는 만큼 새로 채운다는 발상이죠. LSTM과 GRU를 비교해 봅시다. LSTM, 게이트 3개, 상태 2개, 파라미터 더 많음, 성능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음. GRU, 게이트 2개, 상태 1개, 파라미터 더 적어서 빠름, 성능은 LSTM과 비슷. 실무에서는 둘 다 사용해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적거나 빠른 학습이 필요하면 GRU가 유리하고 복잡한 장기 의존 관계가 있으면 LSTM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Part 5. 단어 임베딩입니다. Word Embedding. 텍스트를 RNN에 넣기 전에 중요한 준비 과정이에요. 단어를 어떻게 숫자로 변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원핫 인코딩이에요. 5주차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잠깐 봤었죠. 고양이는 1000, 강아지는 0100, 물고기는 00100.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벡터 크기가 어휘 크기와 같습니다. 어휘가 5만 개면 각 단어가 5만 차원 벡터가 돼요. 대부분이 0이니까 메모리 낭비가 극심합니다. 둘째, 모든 단어 간거리가 동일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의미적으로 비슷하죠? 둘 다 반려동물이고 네 발이 있고, 하지만 원 핫 벡터에서 두 벡터의 유사도는 0입니다. 내적이 0이거든요. 고양이와 물고기 2020이에요. 의미적 유사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어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은 각 단어를 저차원의 밀집 벡터로 표현합니다. 128차원이나 256차원 정도로요. 5만 차원이 128차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유사한 단어가 비슷한 벡터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0.2, 0.8, 마이너스 0.1, 0.5, 강아지는 0.3, 0.7, 마이너스 0.2, 0.6. 이 두 벡터는 매우 유사하죠.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 약 0.9가 나옵니다. 반면 물고기는 마이너스 0.5, 0.1, 0.8, 마이너스 0.3은 꽤 다른 벡터예요. 이 임베딩 벡터는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전파로 좋은 벡터 표현이 학습되는 거예요. CNN이 좋은 필터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이토르치에서 임베딩은 NN 엠베딩으로 만듭니다. 임베딩은 NN 임베딩, 넘 밑줄 임베딩스는 만, 임베딩 밑줄 딤는 128, 넘 밑줄 임베딩스는 어휘 크기입니다. 단어가 총 10,000개라면 만, 임베딩 밑줄 딤은 벡터 차원입니다. 각 단어를 128차 원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뜻. 사용법은 정수 인덱스를 넣으면 벡터가 나옵니다. 월드 밑줄 임베딩스는 torch tensor 42, 7, 1023. vectors는 embedding, 월드 밑줄 임베딩, 월드 밑줄 임베딩스는 shape은 3, 128이에요. 3개 단어, 각각 128차원. 내부적으로 NN embedding은 큰 룩업 테이블입니다. 인덱스 0n은 the에 대한 128차 원 벡터, 인덱스 1n은 is에 대한 벡터, 인덱스 42에는 cat에 대한 벡터. 이런 식으로 만행 128열의 테이블이에요. 인덱스를 넣으면 해당 행의 벡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연산이에요. 파라미터 수는 만 곱하기 128는 128만 개. 꽤 많죠. 하지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고 역전파를 통해 좋은 벡터가 자동으로 학습됩니다. 참고로 WRDVC나 글러브 같은 사전 학습된 임베딩을 초기 값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CNN의 전이 학습처럼 이미 학습된 단어 벡터를 가져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은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파트 6 파이토르치 RNN LSTM 구현입니다. 이론을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코드로 만들어 봅시다. 10주차에서 CNN을 구현한 것처럼 이번에는 LSTM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듭니다. 먼저 기본 API를 봅시다. N, RNN부터 RN는 NN, RNN, 인풋 밑줄 사이즈는 128, 히든 밑줄 사이즈는 256, num 밑줄 레이어스는 1, batch 밑줄 first는 true, 인풋 밑줄 사이즈는 128, 입력 차원입니다. 임베딩 차원이 128이니까 128을 넣어요. 히든 밑줄 사이즈는 256, 은닉 상태 크기입니다. 이전 기억을 256차 원 벡터로 유지하겠다는 뜻. num 밑줄 레이어스는 1, RNN 층수입니다. 여러 층을 쌓을 수 있어요. batch 밑줄 first는 true, 중요합니다. 이걸 true로 하면 입력 텐서의 shape이 배치, 시퀀스 길이, 입력 차원, 순서가 됩니다. false면 시퀀스, 배치, 입력 순서인데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true로 쓰는 걸 권장합니다. 입력 예시, xb는 torch, land는 32, 50, 128, 배치 32개, 시퀀스 길이 50, 입력 차원 128, 문장 32개가 있고 각 문장이 50단어, 각 단어가 128차원 벡터. 출력, output, h 밑줄 n는 rnnx, output shape은 32, 50, 256, 매 타임 스텝의 출력, h 밑줄 n shape은 1, 32, 256,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 n, LSTM도 거의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num 밑줄 layers 2로 2층 LSTM을 만들 수 있고 dropout 2로 층간 드롭아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출력입니다. output h 밑줄 n, c 밑줄 n, LSTM은 LSTMX, LSTM은 h 밑줄 n과 c 밑줄 n을 둘 다 반환합니다. h 밑줄 n은 은닉 상태, c 밑줄 n은 셀 상태. num 밑줄 layers 는이면 h 밑줄 n의 shape은 2, 32, 256이에요. 2층의 은닉 상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전체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센티먼틀슴이라는 감성 분류 모델입니다. 밑줄 init, 밑줄에서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self embedding는 NN embedding, vocab 밑줄 size, embed 밑줄 dim, 단어 인덱스를 벡터로 변환하는 embedding layer, 방금 배운 거죠. self, LSTM는 NN, LSTM, embed 밑줄 dim, hidden 밑줄 dim, num 밑줄 layers는 num 밑줄 layers, batch 밑줄 first는 true, dropout는 0.3,
LSTM 레이어, 임베딩 출력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num 밑줄 레이어스가 1보 다 크면 층간 드롭아웃을 적용해요. self dropout는 nn dropout 0.5 fc층 앞에 드롭아웃. 구주차에서 배운 정규화 self fc는 nn linear hidden 밑줄 dim output 밑줄 dim 최종 분류 레이어 은닉 상태를 클래스 수만큼 출력합니다. forward 메서드를 봅시다. 입력 텍스트는 batch sec 밑줄 len 모양의 정수 텐서입니다. 각 값이 단어의 인덱스예요. embedded는 self 단 embedding text batch sec 밑줄 len embed 밑줄 dim 이 됩니다. 정수 인덱스가 밀집 벡터로 변환됐어요. output h 밑줄 len c 밑줄 len는 self lstm embedded lstm에 통과시킵니다. h 밑줄 n은 num 밑줄 layers batch hidden 밑줄 dim hidden midden h 밑줄 n-1 마지막 층의 은닉 상태만 가져옵니다. 이게 전체 문장의 표현이에요. many to one 구조니까 마지막 은닉 상태에 전체 시퀀스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hidden는 self dropout hidden dropout 적용 logit는 self f 줄 hidden batch output 밑줄 dim 클래스별 점수 output 밑줄 dim 는이면 긍정과 부정 모델 생성은 modul는 sentimentalsum vocab 밑줄 size는 2만 embed 밑줄 dim는 128 hidden 밑줄 dim는 256 output 밑줄 dim는 2 vocab 밑줄 size는 2만은 가장 빈도 높은 2만 개 단어만 사용하겠다는 뜻 embed 밑줄 dim는 128은 각 단어를 128차 원 벡터로 hidden 밑줄 dim는 256은 은닉 상태 256차 원 output 밑줄 dim는 2는 긍정 퍼 부정 두 개 클래스. IMDb 데이터셋을 소개합니다. IMDb는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셋에는 영화 리뷰 5만 개가 있습니다. 훈련용 2만 5천 개, 테스트용 2만 5천 개. 각 리뷰에 긍정 1 또는 부정 0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평균 리뷰 길이는 약 230단어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으려면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픽셀 값이 이미 숫자니까 바로 넣을 수 있었지만 텍스트는 문자열이니까 숫자로 변환해야 해요.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봅시다. 원문 This movie is great 1단계 토큰화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합니다. This movie is great 토치 텍스트의 get 밑줄 토크나이저 베이직 밑줄 잉글리쉬를 사용하면 소문자 변환과 구두점 제거까지 자동으로 해줘요. 2단계 어휘 매핑 각 단어를 정수 인덱스로 변환합니다. 어휘 사전에서 this는 42, movies는 156, is는 8, great는 523, 어휘에 없는 단어는 1, 즉 UNK, unknown, 토큰으로 처리합니다. 3단계 패딩 문장 길이가 제각각이잖아요. 배치로 묶으려면 길이를 통일해야 합니다. max 밑줄 len는 256으로 설정하면 짧은 문장은 뒤에 0을 채우고 패딩, 긴 문장은 256단어까지만 잘라서 사용합니다. 최종 결과 42, 156, 8, 523, 0000000 이 정수 텐서가 모델에 입력되는 거예요. 임베딩 레이어가 이 정수를 벡터로 변환해줍니다. 학습 코드를 봅시다. 기본 구조는 지금까지 써온 학습 루프와 동일합니다. 0 밑줄 grad, 오른쪽 화살표 forward, 오른쪽 화살표 loss, 오른쪽 화살표 backward, 오른쪽 화살표 step, 설정 부분, device, model, criterion, optimizer, 크로센트로필로스와 애덤, LR은 0.001, 10주차, 11주차와 동일한 패턴이죠. 학습 루프도 같습니다. model.train으로 학습 모드 설정, 텍스트와 레이블을 디바이스로 보내고 순전파, 손실 계산, 역전파, 가중치 업데이트. 그런데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torch, nn, utils.clip, 밑줄 grad, 밑줄 norm, 밑줄, model.parameters, max 밑줄 norm는 1.0. 이게 기울기 클리핑이에요. loss.backward, 바로 다음, optimizer.step, 바로 전에 넣습니다. 왜 필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래는 계열 모델을 학습할 때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예측 클래스를 구하고 정확도를 계산하고 에폭마다 손실과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아까 RNN의 한계로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발을 말씀드렸죠. LSTM이 기울기 소실을 해결했지만 기울기 폭발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폭발이란 역전파 시 기울기가 매우 커지는 현상이에요. 기울기가 너무 크면 가중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NAN, 즉 수치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이 기울기 클리핑입니다. 기울기의 크기 노름과 임계값을 초과하면 방향은 유지하면서 크기만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기울기가 100, -200, 50, 150이라고 합시다. 노름은 약 270.9이에요. 맥스 밑줄 노림는 1.0으로 클리핑하면 스케일은 1.0, 270.9, 기울기는 0.37, -0.74, 0.18, -0.5, 노름이 1.0으로 줄었습니다.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학습 방향은 유지되면서 크기만 안전하게 제한됩니다. 코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loss.backward, 기울기 계산, 클립 밑줄, grad 밑줄, norm 밑줄, 기울기 클리핑, optimizer, step, 가중치 업데이트, backward, 다음, step 전에 넣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권장 max 밑줄, norm은 1.0에서 5.0 사이입니다. 1.0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값이에요. RNN, LSTM, GRU를 학습할 때는 반드시 기울기 클리핑을 적용하세요. CNN에서는 보통 필요 없었지만 순환 구조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RNN, LSTM 모델을 학습시킬 때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구주차의 심층 신경망 체크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순환 모델 특유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요. 1번, 텍스트 전처리, 토크나 오른쪽 화살표, 어휘 구축 오른쪽 화살표, 인덱싱 오른쪽 화살표 패딩. 이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2번, 임베딩 차원, 128에서 300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사전 학습된 WRDVC나 글러브 임베딩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3번, LSTM 대 GRU. 둘 다 시도해보세요. GRU가 더 빠릅니다. 4번, 은닉 상태 크기, 128에서 512 사이. 너무 크면 과적합 위험. 5번, 기울기 클리핑, 맥스 밑줄 노음 1.0에서 5.0. 필수입니다. 6번, 드롭아웃, 임베딩 뒤에 0.3, FC 층 앞에 0.5 정도. 7번, 패딩 처리, 팩,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8번, 양방향 RNN, 문장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두 방향으로 읽으면 텍스트 분류에 효과적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웁니다. 9번, 학습률, 애덤 LR는 0.001로 시작. 여전히 좋은 기본값. 10번, 시퀀스 길이 제한, 너무 긴 시퀀스는 잘라서 사용하세요. 256이나 512 정도가 적당합니다. 패딩 처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합시다. I love it 이라는 3단어 문장이 있어요. max 밑줄 len, go 커리면 I love i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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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 이 됩니다. 5개의 PAD 토큰이 붙었죠. 문제는 LSTM이 이 PAD 토큰에도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0에도 곱셈과 덧셈을 하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게다가 PAD 토큰이 은닉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정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팩,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드를 봅시다. 먼저 각 시퀀스의 실제 길이를 기록합니다. length는 3, 5, 2, 7, 길이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이건 팩,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의 요구사항이에요. fact는 팩,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 sorted 밑줄 input, sorted 밑줄 length, batch, 밑줄 first는 true. 이렇게 패킹하면 LSTM이 PAD 토큰을 건너뛰고 실제 데이터만 처리합니다. output, H 밑줄 N, C 밑줄 N는 LSTM, packed. 사용 후 다시 패딩된 형태로 복원하려면 output, 밑줄 N pad, 밑줄 packed, 밑줄 sequence, output, patch, 밑줄 first는 true.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건너뛰어서 학습 속도가 향상되고 특히 길이 차이가 큰 배치에서 효과적이고 실제 마지막 토큰의 정확한 은닉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실습할 때 한번 직접 써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주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1. RNN으로 간단한 시퀀스 예측. 숫자 시퀀스를 예측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 2, 3, 4를 입력으로 주면 5를 예측하는 모델. NN, RNN으로 구현하고 은닉 상태가 타임스탬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시각화해보세요. RNN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습 2. LSTM, IMDb, 감성 분류. 오늘 배운 센티먼틀슨 모델을
직접 구현합니다. 텍스트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C 배폭 학습 후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하세요. 목표는 85% 이상입니다. 기울기 클리핑을 반드시 적용하세요. 실습 3. 하이퍼 파라미터 실험. 임베딩 차원 64대 128대 256. 은닉 크기 128대 256대 511을 바꿔가며 비교하세요. 그리고 LSTM과 GRU의 성능도 비교해보세요. 어떤 설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관찰합니다. 제출물은 감성 분류 코드, 학습 곡선 그래프, 예측 예시입니다. 예측 예시에는 실제 리뷰 텍스트와 모델의 예측 결과를 보여주세요.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LSTM이 기울기 소실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요? 핵심은 셀 상태의 업데이트 방식이에요. C 밑줄 T는 F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1 플러스 I 밑줄 T 곱하기 C 밑줄 T. 이건 덧셈 연산이잖아요. 기본 RNN에서는 H 밑줄 T는 탄 H sys W 곱하기 H 밑줄 T1 플러스 처럼 매번 행렬 곱과 활성화 함수를 거쳤는데 셀 상태는 덧셈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기울기가 직접 전달될 수 있어요. 레즈넷의 스킵 커넥션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11주차에서 배웠듯이 y는 fx 플러스 x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x를 따라 직접 흐르는 것처럼요. 기본 RNN은 절대 안 쓰나요? 매우 짧은 시퀀스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LSTM이나 GRU를 씁니다. 기본 RNN을 쓸 이유가 거의 없어요. 바이톨치에서 코드도 NN, RNN을 NN, LSTM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LSTM을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임베딩 차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어휘 크기와 데이터 양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28에서 300 사이가 좋고 데이터가 적으면 작은 차원, 많으면 큰 차원을 쓰세요. 사전 학습된 임베딩을 쓸 때는 그 임베딩의 차원을 따르면 됩니다. 글로비는 100, 200, 300 차원 버전이 있어요. 패딩 토큰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100,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를 안 쓰면 LSTM이 PAD도 처리하면서 은닉 상태가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PAD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거의 0에 가깝게 학습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100 밑줄 패디드, 밑줄 시퀀스 없이 구현하고 성능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추가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는 RNN, LSTM, GRU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화 실습과 응용을 다룹니다. GRU 구현과 상세 분석, 양방향 RNN, 다층 RNN, 시계열 예측 실습, 그리고 RNN에서 트랜스포머로의 발전 예고도 합니다. 오늘은 기본 구조와 텍스트 분류에 집중했는데 다음 주에는 시계열 데이터와 좀 더 고급 구조를 다루고 14주차에서 배울 트랜스포머로의 연결고리도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